마지막 이야기는 그럼 선생님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뭉클하네요 하면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나요? 책 많이 읽어야 공부 잘하나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공부와 책?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나요? 사촌 형이라든지 사촌 누나라든지 오빠 언니라든지 그 오빠 되게 공부 잘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 뭐 이런 경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뭐부터 말해야 되냐면요. 사실 이 말과 비슷해요. 밥 많이 먹으면 키 크나요? 어떤 것 같아요? 자, 같이 보고 계시는 어머님도 어떠세요? 밥 많이 먹으면 키 크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책 많이 읽는다고 공부 반드시 잘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섞이는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집중력. 두 번째, 성실함. 세 번째, 밀도. 네 번째, 목적의식. 다섯 번째, 욕심. 진짜 많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루어내는 결과가 공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 많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뾰로롱 공부 잘한다라고는 사실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책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보여줄 겁니다. 뭐냐면 읽지 못하면 공부 못해요. 이거는 정말 100% 맞는 말이에요. 자, 구분하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지 못하면 공부는 못할 거예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형님들 책 본 적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들춰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수능 문제집 뭐 본 적 있나요? 누나 오빠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사촌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본 적 있나요? 그거 해봐야 돼요.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공부만으로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적극 동의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9살부터 13살까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살, 24살이 될 때까지 어디 도망가서 10수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24살이 뿅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외면하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10년에서 10몇 년인가요? 14, 15년을 공부와 함께 커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필사팀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공부도 물론 성적 때문에 하는 것도 맞지만 너희가 어디 가서 성실함을 배우겠니? 어디 가서 집을 짓겠니? 어디 가서 봉사활동부터 하겠니? 너희가 성실함, 어른이 되는데 필요한 성실함 어디서 배우겠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피해서 숨어 있다가 10수년 뒤에 저 어른 될게요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깔려있는 게 공부인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 위해서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힘들어하고 헉헉댄다면 여러분은 요 정도? 조금 덜 힘들게 남보다 조금 더 편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예 못 읽으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럴 리가요.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에 이렇게 쉬운 글자를 가지고 누구나 한글을 다 하는데 그럴 리가요. 그래요. 못 읽어요. 자, 선생님이 뭘 준비해놨냐면요. 펭수 서점 가서 펭수 사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형님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실제 수능 특강 책을 사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국어 영역에 대한 책 3권입니다. 사실 모든 책은 다 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첫 번째, 이렇게 3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요. 자, 국어 영역의 문학입니다. 이거는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명작 문학 같은 소설, 시, 소설, 극본 같은 사람이 창조력으로 탄생시킨 언어를 기반으로 한 예술,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파악했느냐를 묻는 공부고요. 두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 선생님, 그러면 책 읽는 몇 분 안에 이거 다 읽기 이런 거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름은 독서지만요, 실제로 이 공부는 비문학 읽기입니다. 이 지문은 비문학 지문이에요. 사회과학을 지문. 우리 점핑 디베이트, 사이언스 디베이트 그 공부를 선생님 이거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옛날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발전하고 해가지고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독서입니다. 그리고 화법, 작문, 언어. 이게 사실은 워딩업 하는 거 있죠. 우리 그 국어의 규칙 배우는 거, 그것과 말하는 거, 어떤 그 토론의 방식이나 대화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짓는 글쓰기, 짓기의 과정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형님들 이거예요. 이거 해서 점수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메시지 영상을 듣고 나서 실제로 책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점을 못 가니까 이 책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이 지문은 어떤 걸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지 찍을 텐데요. 그걸 보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진짜 못 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걸 맞추고 자시고 이거 채점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 읽지조차 못해서 읽기가 안 돼서 답을 찾는 거는 언감생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거기에서 낙오가 됩니다. 이런 농담이 있대요. 초등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중등에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고등에 갔더니 발목 잡는 과목,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게 만드는 과목이 국어더라. 그래서 어떤 부모님도 이렇게 말한대요.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할 공부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잘 읽어두면, 잘 읽는 훈련을 해두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학해야 돼요. 이거는요, 시간으로 하는 공부니까 그때 그 바쁜 정신이 이렇게 분단위로 쪼개져서 해야 되는 공부 때 하겠다고 달려들면 100% 망하는 공부예요. 이거는 체질을 바꾸는 공부,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내 생각 자체, 사고방식 자체가 쓱 읽어서 쓱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득을 되게 많이 봤던 게,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그 국어교육과를 갔다가 사실은 두 번째 시험을 쳐서 경영학과를 간 거거든요. 그 경영학과 공부 갈 때 사실은 수능 시험이 더 공부하기가 쉬웠어요. 왠 줄 아세요? 읽기가 잘 돼 있으니까 언어 영역 그냥 넘어가죠. 사회 탐구 영역 넘어가죠. 그 쓱쓱쓱쓱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안 된 친구들은 과목별로 학원 다닙니다. 급하면 과목별로 과외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선생님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지금 이렇게 안 했으면 나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망할 뻔했다라고 정말 뜨끔하게 느껴서 이제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생결단하겠다는 생각으로 나 이거 정말 책 읽는 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내 친구 걔 큰일 났다. 걔 진짜 책 안 읽는데 걔 어떡하지? 그게 생각이 돼야 돼요. 이거요, 현실입니다. 책 읽기는요, 책 읽기만이 여러분을 공부 상위권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지조차 못하는 애는 100%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실제 이 책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펭수 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이건 나의 최선이야. 자, 문학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좋아서 읽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뭐 하나 구경 가봅시다. 오늘 랜덤으로 막 넘길게요, 선생님. 자, 이런 시도 있네요. 뭐 선생님 요 정도는 제가 읽을 수 있겠어요. 저 한글 잘 읽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크게 뭐 충격받지 않을 거예요. 쭉쭉 넘어가서 과연 왜 선생님이 못 읽으면 채점 갈 수조차 없다. 자, 그나마요 여러분 나중에 뭐 알겠지만 현대소설은 문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국어 배울 때 그래요. 근데 현대소설 지문 분량 한번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엄마야 한 페이지를 뛰어넘어 쭉쭉쭉쭉 이만큼 두 쪽의 분량을 읽는데 아무 장애가 없이 해야 이 지문에 대해서 하나, 둘, 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나와요. 현대소설은 쉽다고 했죠. 우리 고전산문함과 북과 고전산문이 어디 있었는데? 보통 형님들이 고전산문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사하는 친구들은 그 정혁잉의 편지 필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웬만큼 느낌은 있는 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전우치 전이네요. 고전산문 물론 내용이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문장 자체가 어색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읽어서 이런 지문을 이해해서 풀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전우치전을 재미있게 읽어서 이거 재밌는데? 좋은 기억을 갖고 이런 지문을 맞이했을 때 이거 나 아는 거지. 이 정도 왜 여기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걸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과외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뭐가 편한 길이에요? 뭐가 여러분을 더 편하게 만들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책 읽는 거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끝장을 내봐야 하는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펭수 보자. 이제 문학 가고요. 비문학 펭수가 왔습니다. 비문학 펭수 어떤 게 있는지 구경 좀 해봅시다. 자, 경제네요. 선생님 배신이에요. 선생님 수학 아닌데 왜 그래프 나와요? 그래프 나와요. 이거요 경제학 지문이거든요. 사회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큼 읽기 레벨이 올라간 친구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문학 섞어서 읽어 버릇해야 된다고요. 이게 읽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점핑 디베이트, 사이언스 디베이트 할 때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다 읽기 훈련 계속 시키는 이유가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만큼의 대학 원서에 나오는 경제학 서적에 나오는 이만큼의 지문을 읽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풀게 합니다. 경제학만 그럴까요? 보자 또 뭐가 있을까? 과학 있다. 자, 과학에 선생님 지금 슬쩍 보니까 신경과학이네요. 뇌과학, 신경과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학 원서 지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늘 좋아서 읽던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과학을 주제로 한 비문학 책도 여러분이 좋아서 읽지는 않더라도 읽어버릇, 읽는 게 익숙해지기는 해야겠죠. 이게 지문이 안 읽히는데 이런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할 때 형님들이 자기가 국어를 못하는 줄 알고 국어 학원을 다닙니다. 거기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근데 그거 문제 해결법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법은 초등에서 이런 책이 읽혔던 아이들, 이런 책을 거부감 없이 읽어버릇 했던 아이들이 그때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펭수 빠이. 자, 선생님의 편집이 예상대로 잘 됐다면 요 앞에서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잘 봤죠?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자, 오늘 영상 메시지 촬영을 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너희를 세상 밖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큰 세상 누리고 훨씬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경험하세요. 두 번째, 책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 책은 너희를 기다려주는 친구, 너희가 마음 아플 때 위로해주는 친구가 될 거야. 절대 너희는 혼자 힘들고 외로운 게 아니야. 그 똑같은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이 친구 돼줄 거야.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맞죠? 세 번째. 책 읽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반드시 못해. 바보로 살지는 맙시다. 뭐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똑똑하게 살아보자고요. 읽지 못하면 그냥 채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잘 읽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공부도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 남보다 편하게 쑥쑥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책 이야기를 실컷 여러분에게 했어요. 지금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생각나면 또 선생님이 차곡차곡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창구로 유튜브 메시지를 좀 쓰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여러분이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해줘도 저는 무척 기특할 것 같아요.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항상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를 선생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힘내서 책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오늘 여러분 머리맡에 재밌는 거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 뿅!